재산 조회를 통한 이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맨 마지막이죠. 봉우리 등산 간다고 맨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보면 이제 당사자가 그저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그저 뭐 경매까지 하고 이제 더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죠. 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사람 법인 같은 건 법인 주소지, 인터넷에 나오는 그 공장, 뭐 이런 경우 몇 개, 그죠?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나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죠. 이력 쫙 한 5페이지, 6페이지 나타난 주소 변동상, 그거 다 떼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있는 재산을 알 방법이 많지가 않죠. 또 그걸 알기 위해서 과거에는 보면 음성적인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썼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 이제 보면 채권자를 보호할 그죠? 조치로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죠? 제정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지만 사례도 보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뭐 재산명시 신청도 채무불이행명자 다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돈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으면서 무슨 생각 드는 거 아니? 왜 그럴까?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때, 의구심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해야 되는 거죠. 해소해야 되는, 그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거죠. 그 신청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산 갈 때는 서류를 다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 또 그냥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 정본이라고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보면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 우리 등기상 전문서 증명서 있죠? 이런 거. 그 전부 다 첨부해 갖고 가는 거죠. 가서 뭡니까? 신청하죠.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관계 명의신청,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보통 다 그냥 그걸 다 관리해버려요. 가서 보면, 그죠?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쓰는 란이 있어요. 쓰는 란은 거죠. 왜 하냐, 그죠? 보면, 그죠? 뭐, 재산 명식이라 이 사람이 안 나왔다든지, 재산 목록을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그런 건 좀 드물더라고요. 선서를 거부했다든지, 뭐,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냈다든지, 거짓이라는 건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뭡니까? 채권자가, 그죠? 만족스럽게 부족하다. 여기죠. 여기다 해당되는 거죠. 이거 신청하죠. 또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 본인이 하게 되는 이제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어디 할 건지. 리스트에 보면 금은, 그죠?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관하는 등기사항. 이런 거 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신청을 하죠. 그죠? 그거 신청하게 되면 하는 내용을 다 체크하게 되면 체크한 내용을 갖다가 쭉 보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인지를 끊어오라고 그래요. 얼마 신청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법원 등기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관리하죠? 등기소서 관리하죠. 대법원,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보면 2만 원 정도, 2만 원이고요. 그럼 내게 되면 채무자 판결문에 일치가 되는 거죠. 판결문에 법인이면 법인,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는 모든 등기된 부동산, 지분 포함해서 그게 다 송부가 되는 거고,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건당 5천 원이죠. 그래서 보면 서울특별시라 하든지 또 경기도든지 10,000원만 내면 중기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 등록된 거 다 나오죠. 뭐 하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원본을 내지 않고 집행관한테 사본을 제출했으니까 원본 가지고 나중에 확보된 건 가지고 뭔가 강제 집행해서 회수를 하는 거죠. 또한 보면 우리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그 예금 있죠. 은행 있죠. 은행 같은 건 건당 5천 원이죠. 은행별로 6개 하면 3만 원이죠. 그죠? 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체국도 포함되고요. 새마을금고, 농협, 단위는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서 쭉 해서 체크하게 되면 돈이 얼마 나오면 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자, 그게 뭡니까? 이제 법원에 이제 접수가 될 거고요. 법원에서는 뭡니까? 거기 내가 체크했던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다 통보서 가는 거죠. 그게 갔는데 만약에 그죠? 거기서 응답을 안 하면 5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있으면 있다 없다 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주는 거죠. 통보를 해주는데 보면 이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보면 법원에 그죠? 뭐 출석을 안 해도 나중에 통보가 되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본인이 신청해 놓고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법원에 보면 나의 사건 검색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산명의 신청할 때 사건 번호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계속 저녁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며칠 지나서 내가 신청했던 기관 내가 알잖아요. 거기서 보면 자, 사본이 들어온다. 결과가 들어온다.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 법원에 가서 복사를 받는 거죠. 열람 받는 거죠. 등본을 교부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뭐가 나타나죠? 재산이 있다 없다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봤는데 보니까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은행 예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됐다. 그럼 그걸 갖고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판결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하시라는 소리, 회수하라는 소리죠. 회수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은행 예금이 50만 원 이상인데 뭐 50만 원 이상 되는 예금이 있었다. 나타났다. 부동산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부분은요. 처음에 뭐라 했어요? 재산명 신청할 때 허위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죠? 거기 돼 있었지 않습니까? 벌금도 형벌이죠. 그죠? 돼 있었죠? 자,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그죠? 우리가 보면 그죠? 고소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반응보니까 쟁점이 그거죠. 내가 재산명시 신청한 이후에 돈이 들어왔냐, 아니면 부동산이 취득됐냐, 그 전에 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됐다 그러면 무혐의죠. 그죠? 그 사람은 무혐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고죄? 아, 무고죄까지는 해봤어도, 성립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냥, 그죠? 끝나는 걸로. 단, 만약에 그 재산이 그 전에 형성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보면 이제 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처벌은 내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그 재산에 대해서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보면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생기고요. 그럴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죠? 채권 회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걸 익힘으로써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리 수준이 높아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